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B-21 레이더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럼 보시죠. 미군의 타격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B-2 폭격기의 경우 2012년 착륙 중 화재 발생으로 B-2 폭격기 전체가 5개월 동안 비행 중단되었었으며, 펜타곤은 작년 2014년 4월을 발표해서 손상된 B-2 폭격기의 피해 규모가 수리하기에 경제적이지 않은 이라고 하면서 영구 퇴역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시에 한 대의 항공기가 파괴된 것은 그리 큰 손실이 아닐 수 있지만, B-2 폭격기의 경우 공식 기준 또는 장부상 미 공군이 보유한 20대, 실제는 19대입니다. 20대 중 한 대이기 때문에 각각의 B-2 폭격기 손실은 억수로 중요하며 미 공군 전략 폭격기 전력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B-2 폭격기 19대 중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숫자는 정비, 메인터넌스 및 각종 테스트 요구사항 때문에 3대씩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6대이며, 나머지 투입 가능한 B-2 폭격기 중 일부 역시 미국의 핵 억지력과 조약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B-2 폭격기 같이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전략 자산의 경우 수많은 요구사항 또는 임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입 가능한 B-2 폭격기 중 오늘 밤이라도 전 세계 어디든 당장 투입 가능한 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B-2 폭격기가 1비행시간당 2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쓰고 설계 자체가 너무 복잡한 데다가 스텔스 코팅과 메인터넌스 수요 때문에 19대 중 30에서 40%, 숫자로는 7대 정도만 임무 준비 완료 상태고, B-2 폭격기는 장기간 운용하도록 설계된 물건이 아니며 작전 투입 후 미국에 돌아가서 최소 4개월 동안 메인터넌스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일단 패스하고요. 이런저런 고려를 하면 B-2 폭격기 한 대의 손실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 B-2 폭격기 전력 중 무려 10%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B-2 폭격기 한 대의 손실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B-2 폭격기 전력 중 무려 10%에 해당한다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현대 전장에서 손실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취약한 전력의 정의라는 소리가 되며, 덕분에 중요한 억지력으로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편 손상된 B-2 폭격기의 퇴역 결정으로 인해 미 공군의 폭격기 숫자는 1947년 미 공군 창설 이후 가장 낮은 140대 수준으로 더 줄어들었으며 다른 폭격기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7만 5천 파운드 또는 34톤이라는 기록적인 무장을 언제 어디서나 투하할 수 있는 B-1B 랜서는 미 공군 타격 능력의 중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최근 LRAM과 기타 테스트용 극초음속 무기 발사 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적들에 대한 B-1B가 가진 억지력의 유용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퇴역은 노후화된 B-1B 폭격기에게도 골칫거리인데, 작년 2014년 1월 4일 사우스다코타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가 훈련 임무 수행 중 추락해 기체가 파괴되었으며, 2022년에도 또 다른 B-1B가 활주로에서 정비 중 화재 발생으로 1번 엔진과 좌측 날개가 손상되는 대파 사고를 당하면서 다시 비행하도록 준비하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2년 두 사건 모두 미 공군이 40년이 된 B-1B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2021년 한 해에만 17대의 B-1B가 퇴역한 후 발생했는데요. 덕분에 B-1B의
강력한 탑재량과 현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B1B는 45대만 나와 있으며 이마저도 향후 10년 안에 모든 B1B가 퇴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1B가 미국 폭격기 중 가장 오래된 기종일까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미 공군이 운용 중인 폭격기 중 가장 오래된 유명한 B-52가 있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생산되어 할아버지가 타던 걸 손자가 탄다고 하는 B-52 폭격기는 기체 업그레이드를 통해 2050년대까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B-52는 장부상으로는 76대에 달하면서 미 공군의 현존하는 모든 폭격기 전력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로 인해 정비가 어려워지면서 계획된 현대화가 완료될 때까지 임무 수행이 제한되고 덕분에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2023년 기준 58대이며 B-52의 경우 스텔스 능력이 부족하고 최신 기종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무 범위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폭격기 전력의 축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21 레이더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차세대 중형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는 예산 내에서 개발되고 기록적인 속도로 개발을 하면서 성공적인 대량 생산 및 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덕분에 펜타곤이 최근 구입한 물건 중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21이 적기에 생산 및 배치되어 급격히 위축되는 미 공군 폭격기 전력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B-21 프로그램이 지연될 이유도 없고 조달 물량도 줄어들 수 없다는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펜타곤의 2025 회계년도 예산 요청 자체를 제한하는 예산 상한선이 걸려있는 까닭에 핵심 미래 역량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준비 태세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데요. 우짜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냉전 붕괴 이후 일반화된 평시 기준 예산 삭감은 성공의 지름길이 전혀 아니며 중요한 납품의 지연과 대량 구매로 인한 가격 인하 손실은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워싱턴은 작고 구식 폭격기 전력이 전략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미 공군에서 B-2 폭격기를 132대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높은 단가와 수준 이하의 무장 세력과의 전쟁, 즉 테러와의 전쟁 덕분에 스텔스 공격 능력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21대만 구입했으며 미 공군 폭격기 전력은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취약해진 폭격기 전력은 폭격기 조달 포기가 근시안적 실수라는 걸 2025년 현재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미국이 전 세계 3개 전역 시어터에서 전반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평시에도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폭격기 전력으로는 미국의 대담한 적들을 저지하거나 물리칠 수 없고요. 미국 폭격기의 규모와 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폭격기의 정시 배치를 부채질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것도 계획되어 있는 B-21 100대 구입보다 2배 더 많은 200대로 말이죠. 이상 B-21 레이더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